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 가지, 어제 마침 현충일이었습니다만은 현충일의 즈음에서 세 가지 이슈가 그야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광훈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죠. 한기총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올해 연말까지 물러나라. 그리고 개헌하자. 두 번째는 바로 어제입니다마는 6월 6일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 영령들이 누워있는 국립현충원에서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난 김원봉을 갖다가 칭송하면서 바로 그가 주도했던 조선의용군이 우리 국군의 모태고 한미동맹의 뿌리다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건 오늘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뉴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갖다 6월 6일 현충일부터 6월 4일 화요일날 연평도 천안함 거기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그 유가족들을 갖다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을 갖다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 보면 턱하니 지난해 이설주, 김정숙, 그 다음에 김정은, 문재인 네 사람이 백두산에서 쩍하니 만세 부르고 그 사진을 갖다가 그나마 밥 먹는 자리에다가 기념품이라가 놔두었다 하니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여보세요. 좌파 여러분, 당신들은 입만 열면은 사람이 먼저다.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 가자. 그랬던 사람이 먼저를 갖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그 북한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연평해전의 한상국 상사, 다음에 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휴가 나가다 말고 중간에 전쟁 났다는 소리 듣고 뛰어들어와서 장렬하게 산화한 서정호 하사, 이런 분들 앞에 그래 떡하니 내밀 것이 그래 김정은이 사진밖에 없습니까?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으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민주당과 이쪽 이른바 그 좌파 세력들에서는 내란이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내란을 갖다 선동하고 있다.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촛불 집회 때 당신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박근혜 하야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문재인 씨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군 인사권, 개헌권 다 내놔라. 그게 내란이지 어떻게 이 내란입니까? 자, 보면은 참고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이 좌파들, 특히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보면은 희한하게 빨갱이가 빨갱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종북 주사하는 놈들이 종북 주사파는 펄쩍 뜁니다. 그래서 그 말만 나오면 갖다가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깜빡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느 변호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맞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 한 6개월 됐죠. 10월 30일.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 어루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때 내려진 판결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보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심지원, 옛날 이정희 아시죠? 그 정의당 대표였던 이들을 향해서 종북, 주사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에서는 변희재가 패소했어요. 즉 이정희, 심지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13명 대법관 중에 8명 다수 의견으로 이 법이 아니다.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회적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변희재 씨나 저나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내 생각엔 판단의 문제니까 내
내 생각의 문제고 내 표현의 문제니까 저 사람은 종북 주사파라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올해 4월 23일에도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아마 그때도 변희재 씨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무죄가 나왔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북주사 또 종북주사에 미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깨림직한 눈길을 갖고 있는 좌파들 구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 평화, 민주, 환경 이 네 가지 앞세우는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99이 좌파고 그중 상당수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크게 이제 이 기독교도 큰 두 뿌리가 있잖아요. 이제 개신교 뿌리, 한기총 쪽 뿌리가 있고 또 하나가 이른바 천주교 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에 저 천주교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 가면 한 5,000명 사제 중에 한 1,000에서 1,200~1,300명이 바로 정의평화 구현 사제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부란 사람 아시죠? 송기인 신부. 다음에 저 제주도의 강아무개 주교. 이런 양반들. 입에는 정의 달고 평화 달고 하지만은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에게는 온정적 눈길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야말로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고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즈음해서 개헌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아니 전광훈 목사님이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으로 만들어서 청와대를 점령했고 점령한 건 좋아요. 2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해서 나라를 거의 거지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깨갖고 그야말로 세계적 외톨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말씀 틀린 거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입니다.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분들 다 모셔놓고 그래 김정은이하고 이설주하고 자기하고 그래 김정숙이하고 찍은 사진 그걸 자랑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리고 6월 6일 날 그 다음 날은 호국 영령들이 지금 쉬고 계시는 현충원 가서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참고로 우리 6.25 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6.25 그 3년 전쟁 동안 13만 7,899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또 3,131명의 경찰이 전사했고 7,084명의 경찰관이 실종되었습니다. 얼추 봐도 한 16만 명이 전사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물론 저 군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지금 뺀 숫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그래 김원봉을 갖다가 칭송 못해서 난리를 칩니까? 물론 본인이야 암살이라는 영화 보고 김원봉에게 최고 훈장을 갖다 바치고 싶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부인인 김정숙의 가장 절친인 손혜원 씨 부친 그야말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흔적 갖고 6번인가 7번인가 계속 빠꾸당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결국 기었고 작년에 주지 않았어요? 독립유공자라고? 그러니 지금 앞으로 박헌영이도 주고 줘야 될 테니 당연히 김원봉을 칭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원봉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종북 주사적 성격이 물씬 풍기는 이 좌파 정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쨌든 김원봉 선생이 약상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사실 아니냐? 그건 맞아요. 문제는 해방 이후에 행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질 경찰인 노덕수리한테 뺨을 맞고 3일 동안 통곡을 해서 찾아봤더니 김원봉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47년 월북한 이후에 그 양반이 죽은 게 57년, 58년이고 그로부터도 무려 세월이 30년이 흐른 1987년에 월간 경향에 그 당시에 보면 해방전후서에 보면 김원봉에 가까웠던 사람들 등등등이 그렇대더라. 여보세요. 30년 세월이 흘러갔고 그야말로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노독술이 일제시대 때 악질 경찰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들어서면서 47년이면 이승만 정부 들어서기도 전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 군정청 당시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찰 총수가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다. 유석 조병옥, 창랑 장택상 선생. 이 두 분이 한 분은 경찰청장으로 한 분은 수도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을 총괄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노독술을 비롯해서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도 일정 부분 보면 경찰에 몸담았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김원봉이 그러면 45년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갖다가 잠깐 짚어드리기 전에 이 양반은 그야말로 20년 당시에 의열단 만들어서 이른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35년에 조선의용대를 발대시키고 하면서부터는 사실상 공산당 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2년에 민족혁명당을 갖다가 끌고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고 있던 임시정부에 편입해요. 그때 세력이 딸리니까. 그거는 빨갱이들, 공산당들이 하는 흔한 얘기에서 통일 전술 전략이 하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백범 일지를 통해서 김원봉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불편한 심기를 갖다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김원봉을 명쾌하게 규정해 준 사람이 바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그 일제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일제 학병에서 도망 나와서 김준엽 씨하고 장준하 선생이 도망 나와서 수천리를 걸어서 결국 6개월 이상을 걸어서 중칭에 임정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써요. 장준하 선생은 그분의 돌베개라는 자서전에서 김원봉 일파는 미인계까지 써가면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백범과 이간하려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김원봉은 임시정부에 있다 45년도 말에 들어왔다 46년에 임정에서 탈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백범 김구 선생과 다음에 우리 이승만 박사가 어떤 조국의 국가 건립을 위해서 손을 잡는 그런 마당에 김원봉은 임정을 탈퇴하고 박헌영 등이 이끄는 남노당 등 5개 좌파 단체 연합체에 합류합니다. 그때 그 리더를 갖다 한 명씩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니까 민족주의 민주전선, 이른바 민전이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민주전선. 거기 리더가 누구냐니까 여운형, 암살당하는 47년에 여운형. 그다음에 남노당 당수였던 박헌영. 다음에 백남훈. 근데 나중에 북한에 가서 허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든가 하여튼 최고직 올라갔던 허헌. 그리고 바로 약산 김원봉입니다. 드러났죠? 여기서 여운형만 국내에서 암살됐고 박헌영, 백남은, 허헌. 그리고 누구예요? 하도 얘기하다 보니 김원봉 이 네 사람은 47년 왜 도망간 줄 아세요? 이 사람 참 착각들 하는데 노독술한테 뺨 맞아서 간 게 아니에요. 노독술에 뺨 맞아서 간 게 아니라 47년에 그 유명한 정판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즉 48년 지금 독립을 앞두고 우리나라 남한의 경제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이 정판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던 미 군정청, 하지 중장의 미 군정청도 그야말로 위조 지폐를 갖다가 찍어내서 우리 국내를 혼란에 빠뜨리는 여기를 갖다가 이른바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뜨거라 하고 북한 김일성 품으로 도망간 것이
박헌영, 백남은, 허헌, 그리고 김원봉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 양반이 맡았던 게 검열상, 그 다음에 노동상, 그 다음에 1952년에는요, 이 사람이 훈장을 받는데 훈장을 받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공헌을 세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공헌을 세웠다. 여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양반을 갖다가 훈장, 최고훈장을 못 줘서 안달이 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호국 영령들이 지금 누워 계신 국립현충원에서 그래 딱 찍어서 그래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께서 조선의용군이 대한민국 국군에 뿌리고 그게 한미동맹의 단초라고요? 여보시오, 역사 공부부터 새로 하시오. 내가 당신 무식한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어. 그리고 또 하나, 유무식을 떠나서 사람이 되시오.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시오. 어떻게 한상국 상사의 부인과 서종화 하사에 갔다가 모친을 모셔놓고 김정은이하고 그 빤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갖다, 에이고 참. 그러니 정광훈 한기총 회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오? 올 연말까지 물러가라고.